혹시 불륜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그러면 불륜을 의뢰하는 사람이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거의 반반인가요? 비율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가 불륜하면 결국 상대방은 남자고 남자가 불륜하면 상대방은 여자. 그것도 그러네. 네, 그렇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창섭 수창섭의 이창섭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본 2일차예요 여기는 말이죠, 지금 요코하마입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1시간이나 달려왔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코하마 스타디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코하마에는 또 뭐가 먹을 게 있어가지고 일로 왔나 또? 오늘은 먹으러 온 건 아니고 네. 오늘은 이 직업 저 직업. 직업 체험이야? 워크맨이랑 다른 게 뭐야? 오늘은 이 직업 저 직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일본에만 있는 직업이 있다 해가지고 무슨 직업인데? 바로 탐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이 탐정? 막 추리하는 거? 셜록 홈즈? 네. 대박인데? 그래서 오늘 1일 직원으로 체험하는 거를 저희가 협조해 놨고요. 가면 유명한 탐정이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가기 전에 의상이 좀 탐정스럽지 않아서. 자, 요거. 와 미쳤다. 뭐야 이게? 기다려봐. 우와, 이거 레이저 나와.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그건 없어? 그거? 이거? 목소리 변조하는 거? 자, 이거. 의상. 미친. 이게 뭐야? 나 이거 입고 댕기라고요? 오늘은 이거 입고 출근해야 돼. 와, 쉽지 않다 오늘. 나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섭입니다. 네, 오늘은 탐정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창피해. 이게 뭐야 지금. 어느 행사가요? 지금 어린이 뮤지컬 하러 가야 될 것 같잖아. 이제 탐정복 입었으니까 추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난 뭐 준비돼 있지. 이거. 자, 한 마을에 보석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조상호, 이수억, 최수억, 박홍수 등 총 4명. 피해자는 다잉 메시지로 수어라는 글을 남겼다. 수어. 나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마. 정답 이수억. 왜 이수혁이야? 이수억. 수억. 뭔데 정답이? 이렇게 세워봐요. 거울에 비쳤다 생각해봐. 사오? 상호. 씨. 미친. 나 탐정 공부 해야겠네. 가자. 내가 또 이 방탈출 게임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추리하고 이러는 거. 저런 건 조금 너무 쉬워서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 내가. 뭔가 뭐 자꾸 추리하라고 하면 재밌겠다. 저분이 탐정이신가요? 건물주분 같으시긴 하다. 근데 여기에요? 인포메이션, 인베스티게이션 서비스. 인베스티게이션이 뭐야? 정보 조사 서비스래. 그건 좋아. 탐정 같은데. 롱코트는 탐정이야, 무조건. 롱코트 무조건 버버리 코트랑 롱코트는 무조건 탐정이야. 그러네. 셜록 홈즈. 네. 그리고 중절모 무조건 탐정이야.
빵 모자? 무조건 탐정이야. 빨간색 넥타이도. 이거? 못하겠어 그래. 무조건 탐정이지. 이렇게? 가보자. 와, 탐정 상인가 봐. 미행상. 하이. 하이. 건니치와. 하지메마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할 줄 아시는 건가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네? 정말요? 네. 저는 여기 일본 탐정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희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일본 사람 발음이 나는데요? 오래 워낙 되셨나 이 회사에서 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그 시아준수 형님처럼 그 오래만강 오랭오랭 이건 거 같은 거군요. 네. 그럼 탐정님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탐정회사긴 한데 일본에서 좀 규모가 크게 그룹화돼 있어가지고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지금 오늘 방문하신 여기 사쿠라 사치코 탐정사무소 라는 회사가 이제 메인 회사가 돼 있고 또 사쿠라 사치코 탐정 학교라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또 한국에 뭐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또 법인을 만든 게 있는데 그 회사를 만드는 걸 도와드린 게 조금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 서비스? 그럼 산업 스파이가 되신 건가요? 제가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까 네. 추리력 테스트를 했다가 하나도 맞춘 게 없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네. 한 마을에 보석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잉 메시지로 수어라는 글자를 남겼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수억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랬어요. 네. 상호, 조상우 씨요? 조상우 씨요? 맞아요. 진짜 믿고 수업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탐정이시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산업 스파이, 뭐 회사의 기밀 같은 걸 빼돌린다든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행을 하거나 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관찰하거나 이제 조금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땡땡이 치거나 삥땅 치거나 횡령하거나. 네네네. 그러면 보통 뭐 하고 땡땡 칩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린데 출근을 해서는 1시간 뒤에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 러브호텔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퇴근 기록하고 집에 가버리는. 되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네? 혹시 불륜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그러면 불륜을 의뢰하는 사람이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거의 반반인가요? 비율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가 불륜하면 결국 상대방은 남자고 남자가 불륜하면 상대방은 그것도 그러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막 살인 사건에 대한 것도 막 의뢰하고 그러나요? 이 사실 뭐 살인 사건 같은 거는 저희 쪽 이 분야가 아니고 그건 경찰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조금 저희도 기억에 남는 거는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가정에 돌아오면 뭔가 잔소리나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 공감하시죠? 이거 형수님 보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받고 그분 뒤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일요일 날 나갔다 온다 그러고는 차를 타고 러브호텔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불륜이었구나 했는데 조사원들이 옆방까지 잡아서 이제 정황 증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혼자 러브호텔에 가서 혼자 TV를 본다든지 맥주를 마신다든지. 의뢰 비용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케이스마다 틀리고 이제 시간 단위로 일단 좀 금액이 나갑니다.
불륜 기준으로는 불륜은 보통 사람 한 명만 씁니까? 일합니까? 아니죠. 또 대상자가 워낙 불륜 경험이 많아서 아, 치밀하면 그렇죠. 경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한 2, 3일 하고 조사원들을 다시 교체할 때도 있죠. 눈치를 챕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라고? 네, 그런 기가 경우가 막히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 책정을 해서 이제 금액을 나가는데 뭐 간단한 거는 약 한 뭐 500만 원, 700만 원. 아, 저 간단한 간단한 거, 것들이요? 제일 간단한 거. 일주일 정도인가요? 한 2, 3일? 야, 한국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저희가 조사해서 이제 보고서를 거의 책처럼 만들어 드려요. 그럼 그거를 재판을 할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죠. 아, 그럼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네. 거의 변호사보다도 비싼 탐정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사. 그럼 저 오늘 어떤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뭐 탐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미행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걸어서 하는 미행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밖에서 한번 미행을 해보시는 걸로. 보법이 다른가요, 미행은? 아, 그렇죠. 오. 사실 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 사무실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네. 여기가 저희 요코하마 본부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가 본부 개념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이제 조사부 인원들 근무하는 자리인데 보통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미행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요 지사들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이제 보고 있으면서 회의나 연락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면서 필요한 연락 급할 때는 그렇게 하거나. 전국 지사래요, 저게. 네. 저희는 지금 어디? 저희가 지금 어딘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눈썰미가 좋군요. 네. 저게 지금 저거든요? 이렇게? 혹시 이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시나요? 다 보고 있죠. 저쪽에서 반응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미행을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한번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 상황 판단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출에 대한 케이스인데 대상자는 이 부부의 이제 아들이었고요. 대학생이었는데 진로 문제로 부모님들이랑 이제 많이 다투고 나서 연락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의뢰가 들어왔고 그 대학생이 로드바이크, 산악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쪽 서클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서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갔다라는 거는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갑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인데 이걸 두고 갔다고요. 예. 이게 예전 같으면 이 말이 거의 정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정답이 아닌가요? 네.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나가서 살겠다. 본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본인은 그냥 다 놔두고 혼자서 그냥 사라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나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증발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엮여 있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인연을 싹 끊고 아무도 뭐 자기를 아예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걸 사라지게 도와주는 실제 업체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없애줘요? 픽업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까지 다 그 업체들은 그거를 다 세팅을 다 해줘요? 세팅을 다 해줍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람을 사라지게 해주는 업체와 네.
사람을 찾는 업체. 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찾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뭐 사진이라든지 본인 손편지라든지 전달해드리면서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의 의견도 네.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네. 사람 찾는 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이? 미니멈은 정말 뭐 딱 좁혀서 했을 때면 한 500 정도. 근데 이제 맥시멈은 사실 뭐 책정하기 힘들지만 보통 몇 천만 원, 5천만 원. 사람 한 명 찾는데요? 네, 특히 일본은 조금 더 네네, 길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럼 전국을 다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찾는 거.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요게 오늘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잠복과 미행. 네. 사실 미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복이 먼저 필수 사항이거든요. 잠복이. 네, 왜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미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봤을 때 출입구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양쪽을 다 보면서 미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각도 계산. 그렇죠. 그 위치 선정을 해서 거기서 대기하는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 대각선이라든지 양쪽으로 나오는 걸 내가 다 확인할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곳을 이제 찾아서 거기서 이제 서서 이제 잠복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신호등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왜요? 보시다시피 도로가 좀 크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내가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이 신호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어느 정도 외워놓고 순서까지. 네. 지금 도보 방향이 어디다 하면 다음은 어디가 바뀌겠구나 미리 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의외로 되게 뭔가를 미리 스캔해놔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나갈 때 이제 복장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은 그런 거리에 우리가 나간다면 약간 수트라든지 그 주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복장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미행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 안경을 쓴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바꿔주는 건가요? 바꿔주는 거죠. 왜 이렇게 재밌냐? 나만 재밌어요 지금? 지금 재밌죠? 그리고 미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거리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밀집돼 있으면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사실 안 들킵니다. 다니기는 힘들지만 따라다니기는 좀 편한 환경. 오히려 이런 장소가 거리를 띄우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발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분은 가만히서 최대한 떨어져서 대신에 이런 골목을 돌아갈 때 얼른 뛰어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코너를 돌았는데 거기서 건물로 들어갈지 그냥 갈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 붙어서 위치를 확인이 되면 또 거리를 띄워서 또 따라가고. 네. 코너에서는 빨리 따라 붙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럴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대상자를 가다 갑자기 뒤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뭐 취해 하고 이제 얼굴 가릴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딱 의심받기 좋은 행동이고 그럴 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쳐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행을 할 때 상대방을 어디를 보고 가실 것 같으세요? 상대방의 발? 발? 정답. 왜 정답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뒤통수라든지 뭐 약간 위쪽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오는 경우에 눈이 마주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발을 보고 가면 어쨌든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더라도 눈이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들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행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저희가 파인더를 안 보고 그냥 감각으로 찍어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찍거나. 우와. 이렇게요? 네. 예전에는 이런 카메라를 많이 썼지만 핸드폰도 요즘 좋은 게 이 버튼으로 찍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죠. 걸어다니면서 찍을 때 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위에 이제 어느 방향 이런 이정표가 있으면 그걸 넣어서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가 어디다라고. 그게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증거가 되죠.
나중에 실습하실 때도 혹시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찍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업 만족도 진짜 최상이겠는데 이거. 도파민이 매 순간 터지는 직업 아니에요? 현장 나가면 딱 도파민 터지는 순간 제가 차량으로 잠복하고 있다가 대상자들이 호텔에서 나오거나 어디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차차차차차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찍은 사진 중에 포인트가 제일 높은데 또 포인트 수당이 붙기 때문에 서로 좋은 앵글로 찍으려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들 도파민 터져요. 착착하는 순간 머릿속에 자체 BGM 깔리는 거잖아. 딴딴딴딴딴 그렇죠. 딴딴딴딴 막 이런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어떤 수업을 배우나요? 실제로 미행을 해보실 건데 네. 여기는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출입구가 저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나가는 길. 네. 주차장일 겁니다, 아마. 어. 네. 그리고 이쪽에 있을 거고. 네. 아,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셨어요. 그럼 만약 여기서 미행을 시작하신다. 처음 위치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처음 위치는 네.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는 이게 말이죠. 건물이 제가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을. 근데 잘 보면은 저 틈에 문이 보입니다. 아, 저 그렇죠. 나가는 문. 네. 그러니까 제가 저 틈의 문을 살짝 볼 수 있는 요 각도쯤에서 여기서 나 이 건물 왔는데 몇 층이야? 한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답이에요. 거봐. 네. 저희 같아도 이런 상황이면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저기 나가는 양쪽을 다 감시하면서 있다가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다음 생의 직업은 탐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미행하실 대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 사람입니다. 오? 자, 오늘 처음 보시기 때문에 네, 처음 봤는데요? 네. 처음 보는 분인데? 네, 원래 탐정은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야죠. 아, 그쵸. 그러네. 그래서 보통 이분은 저를 아나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네네.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 이분이 예. 저희 회사 홍보부 아, 직원인데 예, 어딘가로 지금 어디를 가서 뭘 하는지 장면까지 찍을 수 있으시면 찍는 걸로 네. 예, 거기까지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미행만 할까요? 아니면 잡아뜨려서 포박을 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둔기라도 하나 주셔가지고. 아싸. 우리 카메라 팀도 최대한 멀리서 찍을 거니까 카메라 하나 드릴게요. 어우,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창섭, 최창섭입니다. 자, 오늘 저의 미행 컨셉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 척 하면서 미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제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곳은 요코하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게 있을지 또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참, 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요코하마입니다, 여러분. 요코하마에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 네. 네, 잠깐만. 뭐가 닮은 것 같은데? 쉬. 네.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뭐, 이래저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자, 지금부터 미행 시작합니다. 굉장히 숨막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네, 지금 저는 용의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따라가고 있는데 저 초록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일단은 사진도 찍고
셔터 안에 분명히 뭔가를 숨긴 게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저 K 아레나가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슬슬 의상 교체를 해봐야 돼. 의상 교체. 의상 교체. 안 되겠다. 씨. 좋아.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위험한 골목은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뒤돌 때 많이 보여줘. 전화한다? 어디다 전화하는데? 어디다 전화하는 거지? 여기를 치거든. 안 되겠다. 잠 재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딘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 좋았어. 어디다 전화한다. 뭐시? 쉬어. 저기서 누구 만날 접선 장소인 것 같은데 저기가? 저기가 접선 장소야 지금. 누굴 만날 거야. 분명히 산업 스파이가 맞아 저거. 저기. 이게 저게 지금 저기 지금 어디서 저기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단 말이지 저기서. 뭐라고? 아, 오케이. 아, 여기. 오케이. 사건의 전말. 능력 있는 홍보부 직원이었던 A씨. 하지만 떡락해버린 주식으로 인해 모아둔 돈을 탕진해버리고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사내 기밀을 빼돌리게 된다. 영업 비밀을 갈취당할 뻔한 요코하마 본부는 창란의 활약으로 A씨를 검거하게 되는데 창란은 돌아온다. 미행 어땠어요? 생각보다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아까 갑자기 이렇게 뒤돌아서 막 당황을 하시던데. 아, 맞아.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따라잡아서 딱 걸으려고 했는데 멈춰 계시길래 이제 이렇게. 거기서 발을 보고 그냥 걸어갔어야 됐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아예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아, 네. 여기서 내가 쫄아버려가지고. 네. 제가 미행하고 있는 걸 아셨나요? 이제 전혀 모르셨다고. 봐봐요. 제가 이거 사진도 찍어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찍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리고 헷갈릴까봐 이 K 아레나가 보이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접선 장면 찍었고 네. 제가 이 접선한 이 사람까지 찍었습니다. 어디 가셨어? 뒷모습밖에 안 찍혔어. 이분 뒷모습밖에 안 찍혔네. 이런 부분 아직 뭐 오늘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자, 여러분 오늘 탐정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미행하고 뭔가 이런 어떤 증거들을 남기고 하는 게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뒤에 뒷모습만 보면서 걸어 따라가는데도 긴장이 돼가지고 모든 이 탐정을 하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오늘 이 탐정 수업을 보고 나도 미행해봐야지 하고 아무나 미행했다가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과 마주볼 수도 있으니 절대 악용하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 탐정이라는 직업 참 새로운 걸 안 것 같고 뭔가 되게 참신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직업 저 직업의 결론. 바람피지 맙시다. 오늘은
이 집 저 집으로 남의 집 털러 왔다? 과연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 예스. 소유 등판 실화냐? 왔으니 방구경부터 들어간다? 제가 말하는 곳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니 신발 모으는 게 원래 취미였어? 저기 신발이 저게 다가 아니야. 신발장 안에 신발이 또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후겨시 다음 주 소유 다리 개수 최초 공개.